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를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고 미신에 사로잡힌 원시인들이 살던 어둡고 비이성적인 시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오해예요. 전 세계의 역사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당시 문헌의 질에 대해 불평하고 필요한 역사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야기가 퍼졌을 겁니다. 사실 중세시대는 어둡기만 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철학, 혁신, 전설이 된 예술 작품이 탄생한 꽤 멋진 시대였죠. 바로 그때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활자 인쇄기, 무거운 쟁기, 기계식 시계와 같은 발명품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훗날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시대의 기반이 되었죠. 예술가들에게도 좋은 시기였습니다. 길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배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테피스트리, 채색 필사본, 조각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무대를 마련한 셈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유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항해술을 연구하여 나침반을 완성했고, 아프리카 왕국들은 복잡한 무역에 종사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중세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중세 학자들은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구가 완벽하게 둥글다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는 지구가 약간 타원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학자는 수학을 이용해 지구의 반지름을 알아냈는데 불과 31km밖에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는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한 판이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미국의 인기 작가 워싱턴 어빙을 탓합니다. 그의 책은 대부분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전기처럼 읽혔어요. 그리고 그 꾸며낸 이야기의 한 부분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 소위 전문가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실제로 30살을 넘기지 못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살이 넘으면 늙었다고 간주하거나 무덤에 한 발을 디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60에서 70세까지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5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다만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훨씬 낮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의 초기에 생존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많았죠. 암흑기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불결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19세기 사람들처럼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몸을 씻지 않았고 항상 더러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야외와 실내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지만 목욕탕을 방문한 것도 좋아했습니다. 칫솔은 중세 중국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천으로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때때로 자연요법을 사용하여 입냄새를 상쾌하게 하고 치아를 하얗게 유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가졌는데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그랬죠. 평민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귀족들은 호화로운 화장실을 사용했고 손을 씻는 동안 음유시인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왕과 식사를 할 때는 왕이 손을 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많은 역사가들은 사람들이 씻은 손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16세기 무렵부터 이러한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수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오해입니다. 손가락으로 일부 음식을 먹긴 했지만 모든 음식을 손으로 먹은 건 아닙니다. 숟가락과 나이프는 꽤 흔했고 포크의 발명은 비잔틴 제국의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포크가 보편화되었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포크를 식기의 일부로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한 곳을 떠나지 않고 태어나고 자라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여행 수단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녔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 살든 주변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평민들은 수도원과 교회를 방문하거나 자국 내든 해외든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중세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매우 느렸다. 그건 오해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주인공은 19세기에 살지만 싸움 끝에 의식을 잃고 깨어난 후 아서왕 시대의 중세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또한 미국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오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트웨인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움직이기조차 힘든 기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재밌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거북이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기사들은 전투에 나가거나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의 고급 판급 갑옷의 무게는 최대 27kg에 달했습니다. 거의 평생 전장을 준비해온 남자의 몸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옷을 입은 기사는 몇 가지 제한사항만 제외하고는 오르기, 달리기, 나머지 운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마녀 재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마녀 재판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과장된 것입니다. 14세기까지만 해도 세계는 주술과 마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세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부 사람들은 악마와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마녀 재판에 대한 공식 기록과 마녀 재판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술에 대한 이러한 열풍은 16세기와 18세기 북미와 유럽 사회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최악의 운명을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마녀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중세 시대 전체보다 마녀로 몰려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중세 시대에는 의사들이 이상한 의상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세 패스트 의사라는 할로윈 코스튬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부리가 달린 마스크가 달린 꽤 이상하고 약간 무서운 가죽 의상입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의사들이 보호용으로 착용했다는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아무도 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이 복장은 17세기까지 그려지거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일부 의사들이 잠시 사용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조롱하기 시작하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